민주당에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람은 정봉주 전 의원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심사 미뤄왔는데 결국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정봉주 전 의원을 직접 면담했는데 만나고 나와서는 뭐 그런 얘기 안 했다라고 했는데 아마 얘기가 잘 안 된 것 같죠. 받아들여라 그랬는데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국민 눈높이가 우선이다라고 하면서 부적격 판정을 내렸는데 정봉주 전 의원은 곧바로 나 기자회견 할 거야라고 했다가 내일로 연기했습니다. 상황이 좀 바뀌었다면서요. 자,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 한번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녹취 들어볼까요? 공관위에서 당원 당규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주요 범죄, 부정부패나 미투 관련 등 여러 가지 몇 가지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만 해도 공천권을 주지 않는 것으로 돼 있어요. 돼 있지만 정봉주 의원 건은 미투권과 개인 명예와 명예훼손과 관련된 것이 약간 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공관위가 여러 가지 고민하고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쓰고 당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관위에서 저에 대한 편견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강서 가서 기존의 의원하고 경쟁하는 게 마치 민주당 내에 분란이 있는 것처럼 뇌피쇼를 쓰고 있는 당 소속 의원들의 판단 그랬더니 그걸 딱 흔더니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되고 어제 원정원 사태가 터지다 보니 정 의원 얘기가 이렇게 같이 묶어서 나온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뭐 더 이상 무죄가 됐으니까 더 이상 이슈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다만 당내에서 이런 우려와 논란이 있다는 건 알아두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 내가 경선에서 배척되어야 하지? 경선에 참여하지 못할 무슨 질책 사유가 있나? 내가 그렇게 어느 것도 곰곰이 따져보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예, 정봉주 의원이 유튜브에서 대담한 모습 보셨는데 노영희 변호사 내일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일단 전 7대3, 8대2 정도로 보는데요. 예. 지금 민주당에서 공천을 주네 안 주네 자격 예비 후보를 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컷오프 20% 얘기했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역 의원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서 정봉주 전 의원 혼자 지금 나는 무소속이나 제3지대로 가겠다라고 하긴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예. 물론 본인이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안 한 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다는 뜻이 되겠지만은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되면 추후에 다시 그러면 당을 나갔다가 다시 또 당으로 들어오겠다 이런 거는 모양새가 너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본인 입장에서는 1심에서 무죄 받았는데 내가 너무 억울하다라는 생각은 하겠지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황에서는 당이 정한 결정을 따르는 게 맞다. 그리고 차라리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조금 때를 기다리는 게 맞지. 지금 아직 확정 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것은 오히려 당의 입장에서도 좋지 않을 것이고 정봉주 전 의원 입장에서도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봅니다. 7이 받아들일 거다. 그리고 3이 무소속 출마. 사실은 8대2 정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을 끄는 것 자체가 이미 본인은 그냥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승복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김성환 평론가 전망은 어떠신가요? 전 불출마 선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동안에 정봉주 전 의원이 본인은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았잖아요. 당에서는 불출마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출마하겠다.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왔어서 오늘 만약에 입장을 발표하게 되면 불출마 선언을 곧바로 내놓아도 본인의 그동안의 자존심을 구기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를 텀을 좀 두고 그다음에 조금 더 고민한 모양새를 만들고 내일 결국 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형태로 결정하는 이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인사들은 이제 정봉주 의원, 전 의원까지 해서 다 정리가 된 거죠. 그렇죠. 예. 이제 앞으로 또 공천 과정에서 어떤 논란이 있을지는 또 그때 가서 봐야 될 거고.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정봉주 전 의원 네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일단은 굉장히 억울할 것 같고요. 본인이? 네네. 본인이 예. 아니 저 같아도 억울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민주당은
정봉주 전 의원한테 빚이 있잖아요. 어떤 빚이 있나요? BBK 관련해가지고 예. 그거 정봉주 전 의원이 다 뒤집어 쓰고 그거 나중에는 그 BBK 관련해가지고도 다 드러났지만 억울한 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현 여권에서는 빚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그 뭐 성추행 같은 그러한 그 미투 관련해서 기소만 돼도 문제를 삼겠다라고 했는데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무죄 판결을 갖다가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소가 됐어도 어쨌든 무죄 추정의 원칙을 떠나가지고 1심에서는 무죄까지 받았으니까 이거를 사실은 문제 삼는 것은 사실은 정봉주 전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거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권에서는 이게 똑같은 게 김의겸 전 대변인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다가 하고 왜냐하면 김 전 대변인은 그 당선 가능성도 되게 높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전체 구도로 봤을 때는 김의겸 대변인 하면 부동산 생각나고 그게 전염성이 굉장히 많다. 저는 그 생각이 들고요. 정봉주 의원도 비슷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고육지책으로 읍참마속으로 아마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 같고 치면은 뭐 어쨌든 거기에는 따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저는 개인적으로 출마 선언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이분 저도 이제 방송도 많이 하고 해봤습니다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 어떤 자존심이라든가 자기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본인뿐만 아니고 사실 민주당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서갑이었습니까? 거기에 금태섭 의원에 대한 불만이 사실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권리당원들에는 당 게시판에 보면은 왜 그 출마를 계속 거부하느냐 이런 그 반발 심리도 적지 않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떻게 뭐 보면은 물론 뭐 그 출마 오늘 하루 늦춘 걸 보면은 한 번 더 생각을 한다고 하지만 적어도 지금 봤을 때는 저는 고할 가능성이 한 표 던지겠습니다. 네. 자, 민주당의 정봉주 전 의원 부적격 판정 내렸다는 소식까지 짚어봤고요.